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해양 정화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제주 줍깅 프로그램인데요. 이 단체는 해마다 도내 해양 쓰레기를 분석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 줍깅 캠페인과 제주 해양 쓰레기의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 줍깅.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주 줍깅 캠페인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년째 지속하고 있는 시민 참여 캠페인이고요. 해안 정화 활동도 하면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좀 다른 연안 정화 캠페인과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제주에 필요한 정책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21년과 22년에는 담배꽁초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중적으로 좀 펴져 나가면서 해양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이에 좀 더해지게 되면서 제주도 해수욕장과 주요 해변에 대한 연중 금연 구역 운영이 결정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올해는 선박에서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총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게 제주 줍깅 캠페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상반기 캠페인은 총 3곳에서 진행이 됐고요. 구자읍 화도리 해안사구,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변, 한경면 고산리 해변 이렇게 총 3곳에서 정화 활동과 더불어 조사 활동이 진행이 되었고요. 뭐 이 3곳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뭐 그해마다 캠페인과 목표 그리고 뭐 슬로건 등이 정해지는데 지난해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목표로 좀 캠페인을 수행했고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지정될 필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올해는 선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좀 지적을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쓰레기 문제가 있는 곳을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캠페인 내용과 더불어 뭐 당연하게도 해양 쓰레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렇게 해양 쓰레기를 줍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캠페인성 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올해 어떤 해양 쓰레기가 많이 수집이 됐는지 분석을 하시잖아요. 올해는 좀 어땠어요, 상황이? 네, 일단 이번 상반기 조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된 상위 5개 품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거의 매해 반복되고 있긴 한데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품목은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입니다. 파편은 재질은 무엇인지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원래 무엇이었지는 확인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그야말로 부서진 파편 부스러기군요. 네, 네. 그 정도로 부서진 것을 말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그렇죠. 건데 네. 사실 저희가 이 파편을 전부 다 수거는 하지만 다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로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만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세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네. 해안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보고요.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해양 오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지표로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매년 이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과 어떤 변화가 있었죠? 뭐 지난해와 차이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1, 2위를 다투던 이제 네. 담배꽁초가 사실은 이번에 4위까지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업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밧줄이나 끈류는 당연히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플라스틱 부표가 상위 5개 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업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업 쓰레기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뭐 폐어구 아니면 뭐 페트병 또 병뚜껑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통해서 좀 어떤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어업 활동 중에 버려지는 쓰레기, 뭐 폐어구류가 좀 다수기 때문에 해양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 같고요. 예. 이 중에 밧줄이나 끈류 같은 경우에는 해양 동물에게 좀 휘감기는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뭐 폐사에 이르거나 이런 위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고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특히 밧줄 같은 경우에는 밧줄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물이나 부표 같은 것이 같이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밧줄의 그물과 각종 이제 어구류를 연결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밧줄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트병과 병뚜껑 같은 경우에 사실 일상생활이나 해변 레저 활동이나 어업 활동이나 이런 대부분의 활동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관광지 주변에 투기 행위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이 벌이는 투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업 활동 같은 경우에도 페트병이나 뭐 여러 가지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개선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업 쓰레기는 그야말로 이 바다에서 해양 활동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해양 쓰레기 주범으로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담배꽁초가 많이 발견됐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올해와는 좀 상이해졌어요, 결과가.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주킹 캠페인에서 뭐 1, 2위를 다투던 담배꽁초 수거량이 다소나마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네.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제주주킹 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어쨌든 해수욕장이라든가 주요 해변에서의 어떤 금연구역 지정 등을 좀 요구해 왔던 것들이 제도로 반영되면서 좀 주의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다양한 해양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고 또 여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또 흡연자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 4위에 올라 있다는 거는 여전히 많이 버려지는 것이 담배꽁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제주도 해안 전역에서 금연 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어떤 흡연 행위를 원천적으로 좀 할 수 없도록 좀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2위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지 아직도 4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해양 쓰레기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렇게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고 정책의 변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특히나 올해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생활계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주변에 투기 행위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예. 해변 주변의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관광객들 오가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홍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더해서 단속도, 계도도 좀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업 활동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어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잘 준비해서 어구부표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는 어구도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제대로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 보급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페트병, 캔류 같은 경우에도 수거 보상을 좀 확대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좀 하는 그런 정책적인 개선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선에서 뭐 불법업을 포함해서 어업 쓰레기의 어떤 불법 투기까지 좀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근해 어선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을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네. 제주도에는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좀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부서가 있어야 예산이나 인력도 투입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세세한 정책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죽기 캠페인 상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다음 달에 열린다고요. 열릴 장소는 어디이고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하반기 캠페인은 9월 9일에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해안을 시작으로 해서 9월 16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해안, 그리고 9월 23일에는 서귀포시 하요동 채소과학 해변에서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가 신청 마무리한 건 아니죠? 어떻게 참가 신청하면 되나요? 네, 참가 신청 이번 주 1월까지 받고 있고요.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제 뭐
홈페이지 좀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제주환경운동연합 운동연합. 검색하셔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참가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캠페인 말고도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해양환경 단체들이 있고요. 사실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만 하시면 단체들 쉽게 검색하실 수 있고 또 진행 중인 정화 활동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참여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가능한 시간이나 장소 선택하셔서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건 뭐 단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활동이기 네. 때문에요. 뭐 장갑하고 마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활동이니까 뭐 혼자도 좋고요.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지인과 함께 뭐 활동해 보는 것도 좋고 사실 시간과 장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뭐 용기 내시면 충분히 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도 좋은 방법이고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 죽긴 캠페인 이전부터 이제 제주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해 왔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뭐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08년부터 뭐 이렇게 진행하는 모니터링 사업이 있고요. 사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뭐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네.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어업 쓰레기 굉장히 많이 아유, 나오고 네. 있는데요. 뭐 외국에서 넘어오는 쓰레기가 조금 줄어들었다 정도를 빼면은 사실 큰 변화가 없어서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모니터링 결과 같은 경우에 해양환경정보 포털이라는 곳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들어가셔서 제주도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안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여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과 이렇게 관련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정책 수립이라든지 성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3 하반기 제주 죽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참가자 접수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